비태방 채널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가압류라는 무시무시한 법적 절차까지 내 인생에 설마 들어올까 생각하지 못하십니다. 그저 카드값이 조금 밀렸을 뿐이고 대출 이자를 몇 번 늦게 냈을 뿐이라며 상황을 가볍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독촉 전화가 밤낮 없이 빗발치듯 와도 언젠가는 돈이 생기면 다 갚을 돈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십니다. 이번 달만 어떻게든 카드 돌려막기나 임시방편으로 넘기면 다 해결될 것 같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품게 되는데 실제로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착각하시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번 달만 버티면 다 지나간다. 거래처 대금이 조만간 들어올 예정이니 다음 달에는 상황이 확실히 괜찮아질 것 같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위태롭게 버티다가 결국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발생하는 진짜 심각한 문제는 채무자인 내가 오직 이번 달 결제일만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나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이미 내 상환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 단계인 법적 강제 집행을 아주 냉정하게 설계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하루하루 당장 들어갈 생활비를 걱정하고 카드 결제일을 메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채권자는 이 채무자를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을 묶어버리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오직 데이터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가압류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운 나쁘게 떨어지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그 전에 이미 신용정보 시스템상에서 여러 가지 위험 신호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며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암시하기 마련입니다. 가장 먼저 독촉 전화 횟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문제 적힌 단어들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연체를 안내하는 수준이었던 부드러운 연락이 어느 순간 법적 조치 예정이나 채권 회수 절차 강행 그리고 재산조사와 유체동산 압류 검토 같은 무거운 법률 문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도 신청인들은 아직 내 통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매달 월급도 잘 들어오고 있으니 별일 없겠지라며 무방비 상태로 안심하는 착각에 빠지곤 하십니다. 바로 이 위험천만한 시점에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절대적인 조치는 막연하게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채무 상황과 신용 데이터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냉정하게 내 눈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제 비태방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가압류가 들어오기 직전인 이 골든타임에 신청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실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일상생활과 내 재산에 손해를 보지 않는지 6가지 핵심 전개 방식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내 상황이 법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정확하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신청인들이 자신의 법적 상태를 정확히 모르고 계셔서 단순히 은행 연체만 발생한 초기 상태인지 아니면 이미 법원에서 지급 명령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본격적인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채권자가 실제 가압류 절차를 코앞까지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독촉 전화가 오늘 몇 번 왔는지 그 횟수만 가지고 전화가 많이 오면 당장 큰일이 난 것 같고 연락이 잠시 뜸해지면 상황이 괜찮아진 것 같다고 착각하시는데 실물을 들여다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전화 횟수가 아니라 현재 법원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연체 기간에 따른 채권사의 채권 추심 단계가 얼마나 되었는지의 여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연히 무서워하며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내 법적 진행 상태를 정확하게 조회하고 확인하는 것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두 번째, 법원에서 집으로 보내는 우편물을 절대로 피하거나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청인들이 법원 이름이 적힌 서류를 받아놓고 무서운 내용이 적혀 있을 것 같아서 현실을 마주하기 싫다는 이유로 며칠씩 집 한 구석에 던져두고 열어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 우편을 내가 무서워서 늦게 확인한다고 해도 법원이 진행하는 집행 절차가 단 1분이라도 늦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오히려 내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중한 방어 시간만 길바닥에 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동안은 단순히 돈을 못 갚고 있는 개인적인 미안함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법원 직인이 찍힌 서류를 눈으로 직접 마주하는 순간 현실은 완전히 다른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하므로 법원 우편이 도착했다면 두려워 도망치지 마시고 어떤 절차가 개시되었는지 즉시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배당이나 이의 신청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압류라는 제도가 도대체 왜 내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만큼 무서운 것인지 그 본질을 뼈저리게 알아야 합니다. 신청인들이 가압류라고 하면 내 집이나 땅 같은 거대한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으로만 단순하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채무자들이 현장에서 더 크게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일상적인 경제 생활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멈춰버린다는 점입니다. 직장인은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는 급여 통장이 동결될까봐 매일 피가 마르는 걱정을 하게 되고,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래처 대금이 적시에 들어오고 결제가 나가야 하는 매출 계좌가 묶여버릴까봐 밤잠을 설치시며, 전세로 거주하는 분들은 피 같은 내 전세 보증금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서 나중에 이사 갈 때 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리는 순간 모든 금융 환경은 180도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내 지갑에 있는 내 돈이었고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통장이었지만 예고 없이 은행 계좌가 묶여버리면 당장 오늘 저녁 먹을 쌀값을 인출하는 것조차 전면 차단되어 버립니다. 평소에 누리던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 자체가 단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신청인들이 단순한 독촉 연락보다 가압류라는 실질적인 법적 강제력에 훨씬 더 큰 공포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가압류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재산의 가치 자체보다 내 하루하루의 생존권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일이 터지기 전인 지금부터는 내 생활 구조에서 가장 치명적인 재산이 무엇인지, 즉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가 구체적으로 어느 은행이고 전세 보증금 규모는 정확히 얼마인지를 세부적으로 파악해 두는 것이 향후 법적 방어막을 칠 때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네 번째, 다급한 마음에 인생을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채권사에서 가압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이 날아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급해진 나머지 갑자기 내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려는 신청인들이 계십니다. 급하게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 잔고를 전부 현금으로 인출해버리거나 평생 함께 산 가족들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을 부랴부랴 변경하려고 시도하시며 심지어 배우자 계좌로 돈을 이체해서 숨기려고 하십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임시방편식 도피 행동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경우는 실무상 단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나중에 더 복잡하고 혹독한 사법적 문제가 꼬리표처럼 터지는 신청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법적 조치 직전에 재산을 이동한 내역을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아주 손쉽게 찾아내고 이를 사해 행위 취소 소송으로 걸어오거나 강제집행면탈죄라는 무서운 형사고소로 맞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중에 빚을 정상적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법원의 합법적인 채무자 구제 제도인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될 때 이러한 최근 재산 변동 내역이나 불분명한 자금 이동 흔적들은 법원 보정 명령을 통해서 아주 현미경으로 보듯 깐깐하게 조사받게 됩니다. 만약 고의로 재산을 숨겼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어 평생 빚을 구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을 얄팍하게 숨기는 꼼수가 아니라 현재 상황을 숨김없이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대응 방법을 찾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 통장에 빨간 딱지가 붙기 전에 빚을 또 다른 대출로 막으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가압류를 걱정해야 하는 수렁까지 몰렸다는 것은 이미 수개월 동안 극심한 자금 압박과 돌려막기로 경제적 기초 체력이 완전히 바닥났다는 뜻인데도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금리가 높은 카드론을 추가로 승인받거나 현금 서비스를 당겨 쓰고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까지 손을 대서 기존 채무에 급한 불을 끄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피 같은 돈을 쏟아부으면 당장 이번 달 한 달 정도는 독촉 전화를 안 받으며 폭풍 전야 같은 시간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소득 구조나 채무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다음 달이 되면 늘어난 고금리 이자 때문에 훨씬 더 거대한 금액을 감당해야 하는 최악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새 출발을 하기도 전에 채무 원금만 눈덩이처럼 불려놓는 꼴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번 달 하루 이틀을 임시로 넘기는 낙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본인의 매달 소득으로 앞으로 이 채무들을 정상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태인지를 송곳처럼 날카롭고 냉정하게 따져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새로운 고금리 대출 없이는 현재 채무 구조를 도저히 유지하기 어렵다면 가차없이 법적 제도라는 다른 방향의 탈출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6번째, 내 일상을 마비시키는 압박을 멈추기 위해 합법적인 개인회생 제도의 보호장치를 빠르게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이라고 하면 단순히 나중에 내 원금을 얼마 깎아주는 서류 절차로만 좁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채무 원금을 대폭 탕감받는 것도 개인회생의 핵심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실무 현장에서 매일 고통받는 채무자들을 만나다 보면 당장 눈앞의 채무 금액보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려대는 빚독촉 전화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압류의 공포가 사람의 영혼을 가장 잔인하게 갉아먹는다고 토로하십니다. 스마트폰 진동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내려앉고 채권사 문자가 올 때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며 혹시라도 내가 다니는 직장 회사로 압류 서류가 날아가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 지독한 압박을 중단시키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바로 법원의 금지 명령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서류를 접수하면서 금지 명령을 함께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통상 일주일 내외의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채권자들의 무자비한 추심 행위를 전면 중단시키는 강력한 명령을 내려주며 이 명령이 채권사들에게 도달하는 순간 법적으로 전화 독촉이나 문자 발송, 자택 방문은 물론이고 내 통장이나 급여에 가압류를 거는 모든 행위가 완벽하게 전면 차단됩니다. 진짜 실무에서는 당장 오늘 밤을 채권자의 압박 없이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대한 법적 보호장치이자 방패막이 역할이 상상 이상으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압류가 실제로 내 계좌에 들어오기 전에 능동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 가압류가 실제로 들어와서 통장이 콱 막히고 나면 그때 신청하면 다 풀리겠지라고 낙관하시지만 이미 금융계좌가 꽁꽁 묶여서 금융마비가 온 뒤에 허둥지둥 개인회생을 준비하려면 서류 하나 발급받는 것조차 몇 배로 힘이 들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되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고 내 통장에 가압류가 쾅 들어와 버려서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거절당했거나 가압류 결정 정본 서류를 우편으로 이미 받아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타이밍을 다 놓쳤고 이제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경제적 인생이 전부 끝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이미 모든 통장이 가압류되어 금융거래가 정지된 최악의 상태에서 뒤늦게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가압류를 해제시키며 멋지게 일상으로 복귀한 성공 사례는 차고 넘칠 만큼 정말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이미 모든 손발이 묶인 가압류 진행 이후에 뒤수습을 하며 움직이는 것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범위와 심리적인 여유의 수준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으니 아직 내 통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더 이상 다음 달로 조치를 미루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설마 나한테까지 진짜 빨간 딱지가 붙겠어. 아직은 몇 달 더 버틸 수 있겠지. 다음 달의 상황 봐서 알아봐도 늦지 않겠지 라는 안일한 낙관론에 갇혀 계시다가 소중한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번 달 카드 결제일만 무기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나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내 급여와 전세 보증금을 압류하기 위한 법적 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해서 법원 창구에 접수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는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갑자기 생기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해결하지 못한 채무와 연체 데이터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차곡차곡 쌓이면서 나타나는 너무나 정확하고 냉혹한 법적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은 가압류가 들어와서 내 인생이 망가진 다음에 울고불며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 일상이 살아 쉼쉬고 있는 지금 가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현재 내 채무 총액과 연체 기간을 직시하여 정확히 정리하고 법원 우편을 미루지 말고 당당하게 열어보며 내 소중한 재산과 일상생활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한 뒤 필요하다면 개인회생 같은 법적 구제 절차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경제적 인생의 최종 결과는 가압류 이후의 수습 단계보다 가압류가 되기 전이라는 골든타임에 내가 얼마나 용기를 내어 능동적인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내 삶을 묶어버릴 다음 단계를 정교하게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역시 더 이상 무기력하게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당당하게 내 인생을 지킬 방어 준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태방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경제적 부활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실무 전략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제도적 탈출구를 찾아가는 과정이 비록 낯설고 막막할 수 있지만 현재 내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서류를 다듬어 나간다면 가압류라는 거대한 장벽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넘어서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